먼저 홍석준 의원님. 지금 이 상황입니다. 인사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여당 의원으로서 조언을 하신다면 지금쯤 인사 문제는 앞으로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조언하신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예, 인사가 만사로 갔는데 참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나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참 답답한 상황입니다. 지금 검증을 뭐 안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열심히 한다 그래요.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렇게 그런 소리가 예, 들립니까? 그래서 단편적으로 지금 중앙부처에 장관이 임명됐지만 예. 지금 차관까지 임명되고 그 밑에 본부장, 실장, 국장, 고위 공무원 인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예. 그게 굉장히 지금 대통령실에서 이제 검증을 꼼꼼하게 해서 엄청나게 지금 기다리고 있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의 예. 어떤 지지도 어떤 감점의 가장 큰 요인이 지금 인사 요인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 요인으로 꼽히고 그렇습니다. 있어요. 예. 저는 한 두 가지 정도를 지적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국민들이 싫어하는 것은 실체적 진실도 실체적 진실이지만 예. 일방 통행적 좀 접근을 가장 좀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도 뭐 말씀을 하셨죠. 그 문재인 정부하고 좀 비교를 하면서 예. 검사 인사가 뭐 좀 뭐 위주가 많지 않냐 하니까 민변 그렇다. 뭐 참 그런 논란을 말씀을 하셨죠. 일으켰죠. 예. 그 발언이. 근데 실체적으로는 예. 문재인 정부 때 보면은 청문 대상자가 112명 중에서 예. 소위 말하는 윤석열 정부 7대 기준, 예. 뭐 위장 전입이라든지 탈세라든지 부동산 투기라든지 7대 기준을 위반해서 임명된 사례가 68% 거의 70%가 됩니다. 예. 예를 들면은 뭐 김상조 공정위원장 같은 경우는 부동산 투기, 탈세, 위장 전입 세 가지 이상 예, 뭐 이렇게 위반을 한 적도 있었죠. 어. 사실 그건 실체적 진실입니다. 예. 그러나 국민들은 그런 어떤 문재인 정부가 잘못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를 만들었는데 그걸 자꾸 이제 전 정권 탓을 하면 어떡하느냐 뭐 이런 생각부터 해서 어쨌든 이런 어떤 밀어붙이기식 이러는 것, 특히 박순애 장관 이제 임명을 하면서 그런 인사 청문 과정 고생 많았다 뭐 이런 예. 어떤 것들이 그것이 실체적 진실을 하더라도 그런 어떤 표현은 조금 좀 자제해야 된다. 어쨌든 국민에게는 일부의 어떤 잘못, 겸손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저는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예. 윤석열 대통령 초기에 그 장관 후보자를 할 때 주된 어떤 비판 대상이 서호남, 서용남이다. 그러니까 그렇죠. 너무 실력만 보고 너무 어떻게 보면 통합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게 어떤 비판의 어떻게 보면 표적이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그 이후에 뭐 여성 장관 어떤 지명을 계속 많이 하고 했죠. 뭐 그래도 지금 현재 이런 어떤 문제는 나옵니다만은 그러나 앞으로도 계속해서 또 통합의 어떤 방향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어떤 여성이라든지 또 어떻게 보면 계층이라든지 연령이라든지 특히 저는 어떤 좀 정치적으로도 예. 좀 풀을 좀 더 넓혀서 아. 어쨌든 앞으로도 통합의 어떤 메시지, 통합의 어떤 예. 어떤 방향으로 계속 인사의 어떤 그 풀을 좀 넓히는 그런 어떤 인사 정책 방향을 좀 계속해서 좀 견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석준 의원님, 예. 오늘 의원총회도 열리시고 아마 발언할 수도 있는데 어느 쪽이라고 판단하세요? 조기 전당대회를 열어야 합니까? 아니면 직무대행 체제로 당분 가야 됩니까? 어느 쪽입니까? 예, 이 문제는 저는 이제 두 가지 방향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첫 번째는 이제 당원 당규상 이제 봐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정치적인 예. 특히 이제 당을 위해서 어떤 조치가 바람직한 방향이냐 두 가지 방향에서 봐야 되는데 첫 번째 이제 당원 당규상으로 본다면 과거 2014년도 이제 김술래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 당시 이제 5.18 세월호 등의 어떤 발언에 있던 문제 때문에 당원권 정지 3개월이 된 적이 있습니다. 예. 3개월 이후에 이제 복귀를 이제 하신 거죠. 복귀를 했다. 예. 오. 지금 이 사항은 거리냐, 즉 복귀를 할 수 없는 부재 사항이냐, 복귀를 할 수 있는 사고 사항이냐 봐야 예. 되는데 지금 일단 당원 당규 사항에는 많은 어떤 법률 전문가들은 이거는 이제 사고다. 거리는 아니다고 하는 게 복귀 가능한 상황으로 본다는 예, 거예요? 예. 물리적으로는 당연히 이제 예. 복귀 가능한 거다. 그러니까 당원 당규상으로는 이제 사고다 하는 것이 뭐 중론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측면을 봐야 되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원 당규라는 거는 결국은 이제 당을 위한 어떤 규정인 거고 예. 결국은 당이
어떤 체제로 가는 것이 어떤 그 빨리 조기에 수습하고 국민의 어떤 지지를 얻을 예. 것이냐 이런 어떤 입장에서 또한 당원 당규를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만약에 이제 조기 전당대회를 하게 되면 상당히 이제 이준석 대표는 사업 처리했던 그런 결과와 관계없이 예. 추론에 의한 추정에 의한 윤리위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결론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굉장히 또 거기에 반발하는 또 세력도 있고 해서 당이 굉장히 혼란스럽게 될 가능성이 크다. 예. 그런 측면에서는 일단은 조기 전당대회보다는 당원 당규에는 직무대행 체제로 가는 것이 저는 어떤 당의 어떤 조기 수습을 위해서도 바람직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도 사실은 이제 6개월 동안 사업 처리가 마무리가 돼서 돌아온다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다음 당 대표를 뽑는 어떤 위치에 서게 되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본인으로서도 수습을 하고 돌아와서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위상을 정립하기 예. 그런 강한 또 욕구가 좀 있을 거라고 좀 보기 때문에 정치적인 입장에서 우리 당의 조기 수습을 위해서도 직무대행 체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 좀 합니다. 오늘 우리 중에서 뭐 다양한 의견이 있을 것 같아요. 이해관계도 좀 엮여 있다 이렇게 오늘들은 좀 분석하고 있어요.